윤 대통령 부친의 별세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의 칼럼니스트인 위근우 씨가 그 SNS에다가 살날린 게 잘못 갔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서는 또 일부 그 강성 지지자들이 아들이랑 동행해야지 왜 혼자 갔느냐? 그리고 뭐 기쁜 광복절이다. 이런 댓글들을 올려서 지금 국민의힘 측과 또 민주당의 그 비명계 의원이 이원욱 의원이 이런 패륜적 발언을 자제하라 이러면서 비난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면 그래도 우리나라 꽤 유명한 일간지에 그렇죠.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 저 그죠? 그냥 일반 네티즌이 잘했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철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말장난한 게 아니라면 심각한 거지. 왜냐하면 인간의 수치가 아닌 짐승의 수치를 떤 거예요. 살날린 게 잘못 갔나? 뭐 기쁜 광복절, 아드님을 동행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수치심이 올라오잖아. 같은 국민이란 게 부끄럽잖아. 왜 수치스러울까? 동물이라면 수치심을 못 느끼겠지, 그치? 그냥 미워하면 마음이고 뭐고 없어. 마음의 존재로 인정을 안 해주지. 동물은 그냥 몸뚱이니까 물고 뜯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미워하지만 인간은 예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아무리 상대편이고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픔, 큰 아픔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존중해 주거든. 하다못해 사형수나 무기징역 하는 사람도 부모가 죽거나 이러면 상을 당하면 가서 상을 보고 오게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게 왜 그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야. 대통령이 아무리 강자고 자기 눈에 봐서 가해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부모 잃은 자식의 슬픔, 아픔만큼 큰 게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강자인 대통령이라 밉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근데 마음도 인정 안 하고 그냥 몸뚱이 육체 인간으로 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미우니까 아무 때나 공격해. 예의가 없고 되게 무례하고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지. 수치를 알아야 인간이다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특히 이렇게 굉장히 큰 아픔들을 무시하면서 인정 안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 안 보지. 예를 들어 어디 상가집에 가서 다 슬퍼서 울고 있는데 춤을 추거나 거기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인간으로 안 보지, 그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잘난 척해서 국격이 올라가? 많은 사람이 대학 가면 국격이 올라가나? 이렇게 마음을 무시하는 행태. 더군다나 무슨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 수치를 떨고 사는 거야. 내 편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도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가장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해도 대립하는 관계죠. 그렇지. 적이라고 해도 봐야 네. 또 무난해.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관계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친상을 당하니까 그 마음은 인정해 주잖아.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아주 대립적인 상황에서도 그 마음은 인정해줘야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날 하루만큼은 여야도 정쟁을 멈추고 또 조문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큰 아픔이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건. 그런데 또 아프다고 해서 어떤 아픔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게 있지 않은 어떤 자연의 순리적인 이런 인간의 아픔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하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아픔을 인정을 안 하네. 죄를 지은 사람이 아파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한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할 때는 일부러 아프게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아픔 앞에서 아프면 안 된다고 보호하고. 조국을 수호했던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 표창장 위조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그게 이렇게 일파만파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 지은 아픔을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이 수치스럽게 했나? 자기가 수치 떨었잖아.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수치 떤 아픔, 죄인이 된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벌을 통해서 벌을 주면서 아프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또 아픔은 두렵다고. 그냥 무조건 감싸고 조국을 감싸고 조국 수호한다고. 이게 잘못된 무조건 아픈 마음은 무조건 위로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자기가 저지른 아픔. 가해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혼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냉철하게 혼내주다가도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아픔. 또 조국의 딸이 의사면허 박탈당하고 했을 때 우파들도 그걸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걸 보면 수치 올라오지.
그건 아픈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비의 아픔 아니야. 딸이 아프게 되는 걸 보는 아비의 아픔. 어떤 인간적인 아픔에 그렇지. 공감을 해줘야 될 여야를 떠나서 뭐 우리 모든 국민이 그런 인간적인 아픔은 자기가 잘못한 아픔에 대해서만 질책하는 거지. 그런 아픔은 공감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아픔을 무작위로 할 때 수치가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또 상대가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는다고 뻔뻔하게 할 때 아픔 안 느낄 때 그때는 호되게 해서 아픔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같이 방탄해주고 아픔 안 느끼게 하려고 이럴 때 그럴 때 또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국민이 볼 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면서 마치 무슨 항일운동하러 가는 독립운동하러 가는 사람 같아. 뭘 딱 읽고 뭐 이 정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그런 정부 같아. 그런 정부한테 자기는 탄압받고 국민을 대신해서 희생양처럼 가는데 정말 저 수치를 모르는구나 저분이. 그걸 또 지지자들은 또 대통령이라고 또 이렇게 연호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아? 네. 그거를 정부한테 항명하는 게 아니야. 그건 국민이 뽑았단 말이야. 그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국민이 뽑은 정부한테 자기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국민한테 대드는 거고 니들이 다 윤 대통령 뽑아도 나는 이재명이 내 대통령이라고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반항하는 거지. 우리 모두 공동체에서 우리가 합의했단 말이야. 투표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고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거기에 다 순종하기로. 근데 그걸 안 지켜.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뽑아놓고 누가 그걸 상대편에서 순종하겠나. 안 받아들이지,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대통령 인정 안 한다고. 이번에는 또 야당 쪽에서 대통령 인정 안 한다고. 서로. 국민의 그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수치야. 그게. 합의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키라고 하면서 나는 안 지켜. 그러니까 승복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보면 너무 수치가 올라와. 그리고 막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걸 버럭버럭 하는 거야. 그럼 가끔 이제 국민들,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는 혜라님 왜 버럭버럭 하냐고. 아픔 느껴야 되니까. 이런 수치의 아픔 보라고. 버럭버럭 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제가 내려갔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버럭버럭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까지는 사람이 어떤 거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키울 때는 이렇게 땅을 파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위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주목시켜야 되거든. 집중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더 버럭버럭한 것도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이렇게 성장할 때는 부드럽게 물 주고 햇빛이 오면 되니까 그럴 일이 없지. 하고 또 그 버럭버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치를 안 느끼니까. 너무나 수치를 떨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무조건 아픔은 보호해야 돼? 그래서 가해자의 아픔을 보호해서 어땠어요? 판사님들께서 세상에 오늘 아침에 너무 놀랬어. 여자를 때렸는데 여자친구를 그것도 애인을 뇌가 한쪽으로 쏠렸대. 몇 시간을 폭행해서 온몸이 다 멍들고 그래서 이 여자가 거의 죽을지도 모르고 또는 살아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구타한 사람한테 징역 3년 6개월이래요. 너무나 아프신 거야. 10년을 때리고 무기징역 때리고 사형을 언도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놈의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아픔을 너무 느껴. 이상한 거야. 아픔을 느껴줘야 될 때 안 느껴주고 아무 잘못도 없고 순리적으로 자연 때문에 아픈 죽음이라는 그 빼앗긴 부모와 자식을 빼앗긴 아픔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 아픔을 애도하고 느껴줘야 되잖아. 그걸 안 느껴주고 그렇게 망발을 떨다가 이거는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 거야. 가해자가 아픔을 느껴야 다시는 가해 안 하는데 그 가해자를 인권이라고 하면서 얼굴 까는 것도 못하게 하고 보호를 하셔. 그리고 그 성폭행할 때 경찰이 갔으면 바로 쏴 죽여야 되는 거야. 보는 즉시 사살했다 딱 이렇게. 아니 사순이는 왜 사살하고 사순이 같은 경우는 공격도 안 했는데 동물이라고 그렇게 사살하면 됩니까? 인두껍을 썼지 사순이보다 못한 인간이야. 사순이는 아무 짓 안 했는데 동물이라고 사살하고 세상에 너클이라고 무슨 금속성 무기를 끌고 여자를 막 폭행하면서 성폭행했던 그런 인간은 악마 아니야. 짐승마트 못한 인간은 그냥 사살해버렸어야 돼. 그래서 그 사살한 시체를 그냥 너덜너덜한 걸 딱 공개해버려야 돼요. 이런 꼴이 된다. 부녀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엄하게 해야 되거든. 가해자를 써야 되는데 그건 아프니까. 그거는 징역도 잘 안 때리고 죽이지도 않고 자기 여자친구를 그렇게 폭행했는데 도대체가 말이지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가해자 마음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써야 될 때 못 쓰고 안 써야 될 때 수치 떠는 거야. 그게 수치 떠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부친상이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아파하고 그분을 위로해줘야 돼.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부친상이나 모친상이라도 내가 아무리 그분을 공격해도 그분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아파하면 내가 위로를 하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러지. 그걸 갖다 잘 됐다. 정신병이에요. 사람을 왜 미워해. 그 사람이 잘못 쓰는 그 마음을 가해하는 가해자를 미워해야지. 어떤 마음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마음을 똑바로 못 쓸 때 혼내주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거든.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렇지.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안 해주고 또 가해자 마음 써야 될 때는 하나도 못 써주네. 저렇게 인면수심에 세상에 어떻게 대낮에 공원에서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 공부 안 들어가면 우리 사회가 정말 무서워지는 거야. 자기 가해자 마음에 끌려가서 그렇게 성폭행하는 인간이 늘어날수록 피해자로 두려워서 살겠어, 그치? 경찰도 즉각 쏴 죽여야 되는데 두려워서 자기 나중에 옷 벗고 문책당할까봐 그걸 못하고, 또 인권위원회라고 해서 가해자 다 인권 보호해서 피해자들 죽게 만들고 판사, 검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변호사들 왜 죄인을 변호해? 그런 죄인은 도저히 이런 인간은 변호할 필요가 없다. 버려야 되네. 돈 몇 푼에 다 변호하고 있고. 이게 훌륭한 분들입니까? 지금 하는 짓이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가해자를 써야 될지 공격해야 될 때와 공격 안 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야. 그게 수치인 거예요. 수치를 있는 대로 떨고 사는 거야.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인 수치를 아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지 마음 공부가 시급히 들어가야 돼.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이 다 이 공부를 해야 판사도 올바른 판결 내리고 가해자 마음이 올라왔을 때 거기 딸려가지 않게 되는 거야.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렇게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가해자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거를 처리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 마음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냥 올라오면 딸려가. 그것 때문에 무고한 많은 국민이 되게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그렇게 홍대 앞에 비키니녀도 수치를 몰라갖고 자기를 보고 누가 이쁘다고 해. 말로는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다. 거부감을 드렸다. 거부감을 일부러 주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말만 그렇게 하지 자기를 보면서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 망상의 빙의가 있는 거야. 굉장히 보는 사람들은 불쾌한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되게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묻는데잖아. 저 언니는 왜 이렇게 빨가벗고 다니냐. 자기가 그렇게 수치 떠는 걸 몰라. 자기 여자를 그렇게 수치 주고 다 같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여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걸 모르고 그렇게 수치를 떠는 거예요. 수치를 몰라서.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나라가 높으신 분이고 아랫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고 적게 배운 분이고 다 이렇게 개수치를 떨고 선진국은커녕 후진국이 되는 거야. 선진국은 뭐예요? 마음의 격이 높아야지. 졸부를 보면서 왜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안 해? 다 싫어하잖아 중국인들. 뭐 있는 대로 수치를 떨고 살아요. 남을 다 배려 안 하고 수치 떨면서 뺏는 애고가 함부로 하고 시끄럽게 굴고 호텔에서 막 명품 가방 놓고 애들이 썰매 타는데 그거 쳐다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이 지경이니까 우리 국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정치인도 이미 저렇게 수치를 떠내. 이게 정말 예의 없고 몰상식한 국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통해 바뀌어야 되고 교육부 장관의 수치도 내가 오늘 봤어. 세상에 어떻게 지금 다 아프잖아. 교육계가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그쵸. 끌어안고 울어도 모자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과 같은 거야. 장관의 아래에서 아래 직원들이나 내 부하 직원이나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어떡하냐.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께 건의도 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가 이걸 잘 타결해 나가자. 우리가 회의체 설립도 하자. 이래서 혼자 안 되면 브레인스토밍으로 그치?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이랑 이런 걸 만들어서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 그런 걸 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불러요. 저를. 해결책이 있어. 마음 공부가 들어가면 돼. 어릴 때 아주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마음 공부가 들어가면 애들은 쉽게 받아들여. 역할극 해줘도 애들은 순해서 네 이러고 금방 알아들어. 그렇게 어릴 때 바꾸려면 쉬운데 우리 제자들만 해도 벌써 30, 40대에서 나한테 오니까 이게 이미 다 자랐어. 이미 고집비. 근데 어린 아기들 가끔 오는 아기들은 내가 얘기하면 그게 금방 바뀌어요. 이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잘하게 잡아주면 되거든 마음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바뀌어져야 바람직하고 훌륭한 어른이 되고 수치를 아는 어른이 돼서 나라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모르면 유튜브도 좀 보고 물어.
근데 그냥 고집 부리면서 늘 본 교육을 해라. 상명을 하달로. 그러니까 교사들 입장에서 너무 이해 못 받은 마음이 올라왔을 그게 것 같아요. 수치야.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거. 남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잖아. 지금 교사들이 얼마나 아픈데 날 몰라라 하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일본 교육해라.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칼든 애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그냥 걸레 쳐문 것처럼 전화해서 욕지거리 할 때 일본 교육을 어떻게 돌봐. 짐승 새끼같이 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전혀 무능력하고 그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야. 이래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 후한무치한 수치인 거야. 그냥 대통령 눈치 보기 바쁘고 그렇게 지도력이 없는 교육부 장관은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무리 일으켜.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그 역풍은 여권으로 올 텐데 그냥 지도자는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이러면은 그냥 그래 나한테 사랑받겠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약자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오직 나한테 반항하고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이러면 정말 망하는 거야. 무능하고 저렇게 소통 못하고 눈치나 보고 윗사람 비유 맞히는 저렇게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은 다 제거해야 잘라서 올바르게 자기 일을 똑똑히 똑바로 할 때 인정해줘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정말 선진국이 됩니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 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 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